공자의 인생 철학 3부. 노년. 마음 가는 대로 살아도 된다고 공자가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먼저 한 가지 고백을 하고 싶어요. 저도 사실 나이 드는 게 두렵습니다. 거울을 보면 늘어가는 주름, 흰 머리카락.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시큰거리고 예전만큼 기억력이 좋지 않다는 걸 느낄 때 솔직히 말하면 가끔 씁쓸한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제 다 늙었어. 내 나이에 뭘 할 수 있겠어. 젊은 사람들한테 짐이 될 것 같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오늘 그 생각을 완전히 바꿔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도움을 공자께서 주실 겁니다. 사실 우리 사회는 나이 드는 것에 대해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왔어요. 광고를 보면 젊고 탄력 있는 피부가 아름답고, 뉴스를 보면 노인은 돌봄의 대상으로 그려지고, 드라마에서도 노년은 늘 젊은 시절에 비해 무언가를 잃어가는 시간으로 묘사되죠. 그러니 우리가 나이 드는 걸 두려워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2500년 전 공자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평생을 공부하고 가르치고 나라를 바로잡으려 애쓰셨던 분이에요. 제자가 3000명이었고 그중 뛰어난 제자만 72명이었다고 해요. 그 위대한 공자가 자신의 일생을 돌아보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56의지의학 31입 42부록 52지천명 62순 72종심 소욕불유구. 나는 15의 학문의 뜻을 두고 30의 뜻을 세우고 40에 미혹되지 않고 50의 천명을 알고 60의 귀가 순해지고 70의 마음 가는 대로 해도 법도를 넘지 않았다. 논어 위정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짧은 문장 안에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 아세요? 공자는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이미 이렇게 말했어요.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더 깊어지고 더 자유로워지고 더 완성에 가까워진다고요. 한번 천천히 따라가 볼게요. 15살. 학문의 뜻을 둔다고 했어요. 이건 단순히 공부를 시작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나서 15살이 되어서야 비로소 진짜 인생을 시작한다고 본 거예요. 30살. 뜻을 세운다고 했어요. 입지라고 하죠. 흔들리지 않는 자기 자신의 중심을 처음 찾는 나이예요. 하지만 30이라고 해서 완성된 게 아니에요. 공자 본인도 30에 겨우 뜻을 세웠다고 했지 완성됐다고는 하지 않았어요. 40살. 미혹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불혹이라고 하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남의 말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나이. 그런데 여러분, 40의 불혹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40이 되어서도 흔들리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그랬어요. 공자 말씀이 이상적인 기준인 거지 누구나 40에 딱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40이 넘으면서 서서히 중심을 찾아가기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50살. 천명을 안다고 했어요. 지천명이라고 하죠. 하늘의 뜻을 안다는 건 내가 이 세상에 왜 왔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의미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50이 되어서야 비로소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50 이전은 아직 준비 단계인 셈이에요. 60살. 귀가 순해진다고 했어요. 이순이라고 하죠. 어떤 말을 들어도 그 말의 의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비판하는 말도, 나와 다른 생각도, 억울한 말도 60이 넘으면 그걸 방어적으로 듣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경지입니까? 그리고 70살. 종심 소욕불유구. 마음 가는 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놀라운 말인지 아세요? 마음 가는 대로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왜 대단하냐면요. 젊을 때는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안 돼요. 충동적이고 감정적이고 판단이 흐리기 때문에 규율과 절제가 필요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규칙을 배우고 스스로를 통제하는 훈련을 해야 해요.
하지만 이른이 넘어서 마음 가는 대로 살아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건 이미 그 사람 자체가 완성되었다는 뜻이에요. 규칙을 의식적으로 지키려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옳은 길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이 들매 완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완성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아온 그 세월이 만들어낸 거예요. 사업이 잘 될 때도 있었고 정말 힘들었던 때도 있었죠. 가족을 위해 밤새워 일한 날도 있었고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던 날도 있었을 거예요. 자식 키우면서 기쁜 날도 있었고 속 터지는 날도 있었고 내가 잘못 키운 건가 하며 잠 못 이룬 밤도 있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는 아픔도 겪어보셨을 거예요. 몸이 아파서 병원 침대에 누워 왜 나한테 이런 일이라고 생각하신 적도 있을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다 자산이에요. 그 모든 경험이 지금의 여러분을 만들었어요. 젊은 사람은 지식을 가질 수 있어요. 정보를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지혜는 살아봐야 생겨요. 겪어봐야 생겨요. 아무리 좋은 학교를 나와도 아무리 많은 책을 읽어도 삶이 주는 지혜는 직접 살아보지 않으면 절대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 안에 그 지혜가 있어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안에요. 저는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정말 많은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눠왔는데요. 어느 70대 할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젊을 때는 비싼 가방, 좋은 옷, 남들 눈에 어떻게 보이냐?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나이가 되고 나니까 그게 다 얼마나 부질없는 건지 알겠더라고요. 지금은 아침에 눈 뜨면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하나가 그렇게 좋아요. 그게 행복인 걸 이제야 알겠어요. 또 어느 80대 할아버지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평생을 남들한테 지지 않으려고 살았어요. 더 잘나야 하고, 더 가져야 하고, 더 높아야 하고. 근데 이 나이가 되니까 그게 다 내 자신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알겠어요. 지금은 그냥 오늘 하루 손주 얼굴 보고 밥 한 끼 맛있게 먹으면 그게 충분해요. 이게 얼마나 큰 해방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분들이 무언가를 잃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얻은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을 보는 눈을 얻은 거예요. 불필요한 것에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얻은 거예요.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여유를 얻은 거예요. 그게 바로 공자가 말한 이른의 경지예요. 마음 가는 대로 살아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 이건 규칙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규칙을 너무 잘 알아서, 규칙이 이미 내 안에 녹아 있어서 굳이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완성입니다. 와인은 오래될수록 더 깊은 맛을 냅니다. 장인의 손은 오래될수록 더 정교해집니다. 오래된 나무는 뿌리가 더 깊어서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자유로워져요. 그런데 우리는 왜 나이 드는 걸 부끄러워하게 됐을까요? 주름이 생기면 숨기려 하고, 흰 머리카락이 나면 염색하려 하고, 나이를 물어보면 왠지 작게 말하게 되고. 하지만 여러분, 그 주름 하나하나에는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그 흰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에는 세월이 담겨 있어요. 그 세월은 여러분이 살아낸 증거예요. 버텨낸 증거예요. 사랑한 증거예요. 그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공자는 2500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어요. 나이 드는 것은 쇠락이 아니라 완성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그 무게감, 그 연륜, 그 여유, 그게 다 여러분이 살아온 세월이 만들어준 선물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그걸 가질 수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공부해도 직접 살아보지 않으면 절대 가질 수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부터 거울을 보실 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 공자가 말한 그 완성을 향해 가고 있다. 내 주름은 내가 살아온 이야기다. 나는 지금 인생에서 가장 자유로운 시간을 살고 있다. 나이 드는 것은 두려운 일이 아니에요. 나이 드는 것은 완성입니다. 그리고 그 완성을 향해 가고 있는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정말 아름답습니다. 다음 마지막 4부에서는 행복에 대해 이야기할 거예요. 도대체 행복이 뭔지,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순간 행복할 수 있는지, 공자의 아주 특별한 가르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